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위성정당 이슈,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준위성정당 창당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통합이 잘 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오늘부터 통합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추진단에서 연합에 참여할 대상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큰 틀을 정해도 야권의 연대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각 정당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네네. 소수 정당이 모인 새진보 연합의 경우 이번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연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계획 발표 직후에 선거를 위한 임시 플랫폼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듯 내비쳤었습니다. 강론을 놓고 위성정당 참여 당사자 간의 논의가 앞으로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미래가 지금 다른 겁니다. 이제 선거가 60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선거로 보면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 안에 위성정당 만들고 후보 내고 이런 과정들 문제가 없을까요? 네,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1일 전까지만 창당하고 후보를 내면 돼서 선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촉박한 시간에 비례 후보자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당장 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네. 관련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요. 민주당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구 의원을 지금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례에서 후보자 검증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은 3월 27일이 마감이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3월 23일에야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또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추가 공모한 후보자가 바로 12시간 뒤에 비례 1번이 돼서 졸속, 부실 검증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양정숙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 후 재산 논란이 불거져서 민주당이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위성정당 창당이 제3지대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제3지대 양당 구도의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게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고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제안된 통합 공관위 등으로 논의는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투표 당일 정당 투표에 기재되는 정당 순서는 앞번호일수록 당연히 당선에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정당에 속한 현역 의원 수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생각해 보시면 의원 꿔주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자당에서 불출마할 의원이나 비례의원 등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켰던 겁니다. 이번에도 예견되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미래 등은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비판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3지대 다 모이려는 게 현역 의원 수를 좀 늘리려는 거였는데 이렇게 의원 꿔주기를 해버리면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